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한 바닷가. 요란한 트럭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바다로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일찍도 일어났네. 새벽 5시 반이면 전복 양식장 작업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먼저 옮기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출하날이니만큼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굉장히 많이 모이셨네요. 전복 폰날은 볼 때는 황실한다. 서로 품앗이 이렇게 돕고 산다. 그런 재미로 우리는 이런 섬에서 살지라. 힘차게 바다를 가르며 전복 양식장으로 향하는 길. 육지에서 10여 분 정도를 나가면 광활한 전복 양식장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가두리 양식으로 전복을 키우고 있는데 본래 자유롭게 살던 바다 생물을 울타리를 쳐서 가두어 키우는 방식이다. 가두리 양식장 칸칸이 들어있는 전복즙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하루의 작업이 시작된다. 단단히 묶인 밧줄을 푼 뒤 크레인을 이용해 전복즙을 통째로 들어 배 위로 옮긴다. 3년을 고대했던 수확의 순간, 그물을 젖히자 굵직한 전복들이 그득하게 달려있다.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복즙을 옮기는데 전복들이 고개를 내민다. 일감이 도착하면 작업자들은 판 사이사이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수확물들을 빠른 손놀림으로 걷어들인다. 묵직한 전복들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꼬박 3년간 이곳 바다 속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낸 억센 녀석들이다. 3년. 크기가 혹시 틀리네요. 들리죠. 색깔 자체도 들리잖아요. 색깔도.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하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큼직한 전복들이 순식간에 산을 이룬다. 예, 많이 들었어요. 몇 칸 정도 되시는데요? 오늘 한 5칸 정도. 전복은 연중 걷어들이지만 여름보다는 겨울에 출하 작업이 많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일수록 전복 양식장은 더욱 활기를 띈다. 총 25칸을 비워내야 하는 작업.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일사천리로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 좁은 공간 안에 손을 넣어 빠른 속도로 전복을 바닥으로 떨궈내는데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겨울은 차가운 바람이 이들 작업에 회방을 놓는다. 별 비싼 상처 안 나게 하는 게 예정이겠죠. 전복 상처 나면 죽잖아요. 이제 셀테라 딱 밀착시켜야죠. 이렇게. 그러면 전복에 상처 안 가잖아요. 전용 칼을 판에 밀착시켜서 전복을 밀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의 위부터 아래까지 촘촘하게 붙어있는 전복을 떼내기 위해서는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계속해서 팔을 쓰며 일을 해야 한다. 차가운 바닷바람 맞으며 몇 시간씩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깨와 팔이 저절로 저려온다. 특히 한겨울에는 이만한 고역이 따로 없다. 어머님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전복 깨시는 거예요? 한 4시간 가까이 할까? 4시간 더 하겠지. 우리 어머님 팔 안 아프세요? 어깨도 힘을 주고 하니까 어깨가 아파서 일은 못하겠어. 힘고 살라고. 예. 햇보를 먹고 살려니 우리 인생이 걸릴 수밖에. 먹고 살려니까. 농사는 짓도 농사는 해도 안 하고. 일단은 돈 버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바다 뺄게.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몇 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고된 삶이지만 이들에게 바다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다. 요란한 모터 소리 가득한 이곳에서는 굴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전복이 자라나는 서식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복의 껍데기에 굴, 홍합, 미더덕 등과 같은 부착성 폐류가 많이 붙는다.
이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굴이 붙어있으면은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전동 도구를 이용해서 한 덩어리가 돼 단단히 붙어있는 굴을 제거하는 데 달리 지지대할 곳이 없는 작업이라 자칫하다간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좀 시끄럽지. 할당량을 잴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작업량에 맞추기 위해 찢어지는 듯한 소음 속에서도 인부들의 손놀림은 쉴 사이가 없다. 거대한 전복 양식장을 품고 있는 완도 앞바다.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전복섬이다. 한 해에 7,000톤 이상의 전복이 나고 있으며 4천여 가구가 이 양식장을 터전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루 출하량을 채울 때까지 일은 계속된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전복들은 자동 선별장으로 옮겨진다. 전복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쉼 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 전복을 작은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제 크기에 맞는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진다. 하나의 상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무게를 따라 들어있는 양을 확인하고 일정 양이 채워졌으면 하나씩 포장을 한다. 무게가 맞춰진 상자들은 양식장 바닷물 속으로 다시 던져넣는다. 그대다 부는 거예요? 아, 살아야 되니까 생물이니까 무척에 넣어야지. 이제 그만해. 안 해. 한다고. 확실한 분업화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이어가는 사이 전복 수확 작업은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도 마지막 한 마리를 떼낼 때까지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출하하는 날의 일과는 빠듯하게 돌아간다. 드디어 25칸에 들어있던 전복 수거가 모두 완료됐다. 상자에 담겨있는 전복들을 하나씩 꺼내서 차곡차곡 쌓아 이날의 수확량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지난 3년간 쏟았던 노력과 정성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내가 일할 때도 막 애쓰고 산다. 얼마나 나왔어요 오늘? 1톤 한 500 했어요.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죠? 그러네. 뭐 그냥 이대로 만족해야죠. 안 만족해도 누가 주지도 않을 테니까. 수확한 전복은 바로 육지로 옮겨져서 대기 중인 차로 옮겨 싣는다. 이동을 할 때도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바로 상차 작업에 돌입한다. 이제야 먼 길 떠날 채비가 완료됐다. 이 전복 어디로 가요? 완도로 가서 일본으로 갈 겁니다. 수출. 완도에서 난 전복은 국내 주요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지로 수출이 된다. 총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출하 작업 중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짠내나는 작업복을 벗으며 고단함도 잠시 던져버린다. 어머니 몇 시간만 이렇게 벗으신 거예요? 5시 반에 입었을게. 아 이거 많이 힘드셨죠? 예. 어쩔 수 없지요. 해 먹고 살랄게. 뿌듯한 뻐근함을 등에 지고 각자 집으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 작업선 한 척이 거친 물보라를 뿜어내며 바다로 출항을 한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은 이곳 어민들에겐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드넓게 펼쳐진 다시마 양식장이다. 이 바다 밭 아래로 전복의 먹잇감이 될 다시마가 자라고 있다. 완도군의 전복 양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전복 양식장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다시마와 미역의 주산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해 바다의 깨끗한 기운을 먹고 자란 튼실한 다시마가 밧줄을 타고 줄줄이 올라온다. 기계로 줄을 당겨 쇠고리를 통과시키면 줄에 달렸던 다시마들이 바다 향을 내뿜으며 선상에 낙엽처럼 떨어져 쌓인다. 배에 미처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다시마들은 일일이 손으로 던져서 올려준다. 얼마나 채취하시는 거예요? 입에 가득 채우면 12톤 정도 나와요. 12톤, 13톤 정도. 깔아줘야 되겠다요. 다시마가 선상을 가득 채운 뒤부터는 채취의 속도가 점차 더뎌진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쇠고리에 걸려 멈추는 경우에는 일일이 칼로 잘라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를 가득 채워가는 미끌미끌한 줄기를 밟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안 미끄러우세요? 미끄러워요. 물에 빠지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줄이 터져서 맞아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채취한 다시마와 미역은 그 품질이 우수해서 일본, 중국, 대만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어민의 부지런함으로 일군 결실이 배에 산을 쌓았다. 전복 관리해야지, 미역 다시마 어장 관리해야지. 쉴 참이 없이 일을 하죠. 쉴 사이가 없이 조금. 이제 내 일을 한다고 하면 돼요.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잠시 숨을 돌리나 싶더니 다음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전복 양식장으로 향한다. 바다에서 갓 캐온 신선한 다시마를 바로 전복에게 먹이기 위해서다. 크레인으로 적당한 양을 집어 각 칸마다 돌아가면서 넣어준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넣어주면 야행성인 전복이 밤에 올라와 다시마를 갉아먹으며 제 크기를 키워간다. 신선한 먹이 공급이 전복의 품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먹이를 줄 때면 일일이 각 칸을 돌면서 먹이를 잘 먹는지, 혹시 폐사한 것은 없는지 전복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 껍질이 하얘가 저거 죽는 거야. 속이 빈 전복들이 많이 눈에 띈다. 요즘에는 특히 폐사하는 전복이 많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고수원에 수원 물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복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이에요, 처음. 다른 칸은 어떨까? 아이 죽었지야. 맛있어. 뭐 이런 다 뒤져버려. 힘있게 붙어 있어야 할 전복들이 껍질만 남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견디기가 힘들다. 나한테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 뭐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살릴 수가 없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잘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죠.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것만이라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먹이를 챙긴다. 마음으로만 키울 수 있다면 매해 풍년일 것이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시각. 바닷가 해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문을 한 자재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복집을 새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부부가 일일이 하나씩 옮기면서 전복의 새 보금자리를 완성해 간다. 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까지 손수 묶고 조이며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태풍에다가 사고 나린 것이에요. 이게 이런 자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치를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던 가두리 양식장이 태풍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쓸 수 없게 돼버렸지만 아쉬운 마음에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작년 8월 완도 앞바다를 덮친 태풍 볼라베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가장 강력한 위력으로 기록된 만큼 그 후유증도 컸다. 볼라벤이 핥히고 간 전복 양식장은 어민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놓았다.
그 소환도 사람들은 다 줄초상난 줄 알았었어요. 일부 전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전혀 없어진 거예요. 한 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 40~50만 원에 달하는 만큼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나 혼자만은 포기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이 시기만 넘기면은 또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희망적인 것을 또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한 것이지 그냥 오늘 단순히 이렇게 힘들다 그것만 보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힘을 모아 새 전복집의 줄을 단단히 묶으며 더 큰 희망을 키워간다. 전복 양식장에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안녕하세요. 영아빠. 새로 만든 전복집을 배에 싣고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챙기며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한다. 아버님 오늘 무슨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선별 작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작년 이 시기에 갖고 온 지폐를 미처 못한 것을 이제 다시 지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하러 가고 있어요.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바다처럼 어민들의 하루하루도 새로운 작업들로 채워진다. 이날은 그간 틈틈이 만들어 놓은 새 집을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와 씨름해야 하는 고된 날들이 1년 내내 쉼없이 이어진다. 도시 사람들은 전복이 비싸다고 해도 이거 하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 이것도 싸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하고 살까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상품의 전복을 길러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이 바다 위에 땀을 뿌리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 도착해서는 비어있는 칸에 새로 만든 전복집을 하나씩 채워넣는다. 전복이 붙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서 고정을 시켜둔다.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이번에는 1년 정도 자란 전복이 살고 있는 전복집을 꺼내서 펼쳐놓는다. 토실하게 살이 오른 전복들이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칸칸이 가득하게 들어차 있다. 똑같이 1년을 키운 전복이라도 먹는 양과 제각각의 특성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들이 한 집에 뒤섞여 있다.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놔도 뭐 안 커요. 너무 많으면. 여기에 몇 마리 들어있어요? 4,000마리. 4,000마리요? 네. 한 칸에 들어있는 전복의 양은 자그마치 4,000마리. 이 전복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사를 시켜주려는 것이다. 집을 안전하게 옮겨주기 위해 특수한 액체를 뿌려서 잠시 기절을 시켜둔다. 기절한 전복들이 판에서 떨어지면 재빨리 크기별로 구분을 해서 상자에 나눠 담는다. 이런 놈하고 같이 놔두면 이 새끼가 이거에 치여갖고 더 안 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와, 이 아들은 밥을 안 먹고 못 했대. 다시마 먹이를 넣어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칸의 전복들은 한창 식사 중일 때 떼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 아들이 먹고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은 다 소화불량 걸리고 그래요. 여름에는 이게 많이 먹고 소화불량 걸리면은 다 뱉어내요, 이 애들이.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괜찮하지만은 수족관에서는 바로 이제 대량 폐사 원인이 되죠. 작년 태풍 때 키우던 전복들을 거의 잃은 후 꼬박 1년 만에 맞는 첫 선별 작업. 이렇게 2년을 더 기다려야 출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그때까지 별 탈 없이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선별을 마친 전복들은 크기별로 나누어서 새 집에 다시 자리를 잡도록 넣어준다.
크고 안 죽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삐리죠. 작년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복이 몇 마리 있다. 2년 정도 자란 큼직한 전복들을 이날 새참으로 먹기로 했다. 바다에서 바로 건져내서 일하는 도중에 맛보는 전복.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도 그냥 쓱쓱 잘라만 놔도 그 맛이 일품이다. 이런 것으로 일하지. 완도 앞바다의 향을 고스란히 품은 바다의 진미 전복. 똑같이 썰어도 방에서 일하고 타분이 안 잡아보고 이 맛이 안 나. 가지 들어가면 맛없어. 그 접시 썰어 놓으면 안 먹잖아. 물나오고 맛있어. 이 맛이지. 안 썰고 먹어야지. 맛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배를 옮기려 하는데 혹시 빨리 나갔어? 있어? 호수가 감없어. 그럼 어쩐데? 배의 추진 장치에 뭔가 걸린 것인데 이 속에 줄이 있어 지금. 생각보다 줄이 단단히 걸려서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밀어내는 것으로는 역부족. 옆 배에 걸린 줄의 끝을 연결해서 빼내보기로 한다. 갈 길이 멀기만 한 이때에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다.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있는 힘껏 배의 힘으로 줄을 당겨본다. 이번에는 놔줬을까? 빠졌어요? 아니 호수만 빠져. 호수는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되게 걸려갖고. 온갖 호수와 줄이 엮여있는 바닷속. 언제 무엇에 걸릴지 모를 일이다. 큰 호수가 빠져나가자 작은 밧줄도 쉽게 제거된다. 이제 한시름 놓는 두 사람. 아이 참말로. 아이고 저렇게 하나씩 하면은 힘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고. 1년 된 전복들을 꺼내 크기별로 나눈 뒤 새 집으로 이사를 시키는 날. 발빠르게 움직인 덕에 다행히 모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완도 앞바다를 환히 밝혀온다. 전복 양식장도 간밤의 휴식에서 깨어나 활기를 되찾는다. 적당한 수온에 바다로 흘러드는 큰 강이 없어 담수의 영향이 적은 이곳 완도 앞바다는 전복이 자라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년 내내 전복을 키우기 위해 4천여 가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중 한 곳에서는 이날도 출하 작업이 한창이다.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전복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현장. 확실한 분업화가 되어 있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빠르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동 선별대 위에 전복을 척척 올리는 이 작업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손놀림이 굉장히 빠르세요. 이거 빨리 가야 된다요. 이거 핀접시 안 가게 밀리면 안 되지. 차근차근 바다에서 또 오르고 올라오면 여기다 넣고 저리 또 손배라고 일이 많아요. 수만 마리의 전복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이 작업자의 손을 거친다. 꼬박 3년간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전복을 총 3일에 걸쳐 거둬들이는 현장. 못 살아. 왜요 어머니? 왜요? 홍합이 많이 있다고. 네, 이게 다 홍합 쪽에 단추. 저희 사람들만한 단추. 이게 많이 달렸다고. 전복집에 가득 불청객 홍합이 시커멓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한 칸 전체를 모두 버려야 할 판. 흥겨워야 할 수확날. 어민들의 표정에는 시름이 가득하다.
집단 폐사를 한 칸도 있다. 이럴 때마다 어민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요즘은 이제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폐사도 있고 이제 좀 처음보다는 힘든 편이라고 할까요? 굵직한 전복이 들어쳐 있어야 할 자리에 자라다만 전복의 껍질만 수북히 쌓여 있다. 이럴 때마다 지켜보는 이들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다. 컸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는 전부 이것을 집이 가정에 그 아이들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진짜 가슴 아프고 참 이거 뭐 말할 수 없죠. 이거 말할 수 없죠. 이곳 어민들에게 전복밭은 자식을 키워내는 기반이자 희망을 일궈내는 텃밭이다. 육지에서의 그 어떤 작업보다 뒤지지 않는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서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출가시키는 보람에 이 작은 칼자루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바다에서 그냥 자라는 거라고 오해를 할지도 모르는 이 전복은 어쩌면 어민들의 노고와 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지도 모르겠다. 수확량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도 갖춰야 하는 덕목 중 하나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출하할 때가 그래도 많이 폐사는 나도 제일로 보람이고 이게 또 자식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키우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복 농사로 자식들을 잘 키워낸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들의 뒤를 잇기 위해 젊은 일손들이 하나 둘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마을에서만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 땅에 정착을 했다. 저도 뭐 백지에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도 연세도 있으니까 부모님 세대의 기반을 다 닦아놔서 저희는 좀 편해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 사실 별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어쩔 수 없이 내놨는데 지금 잘한 것 같아요. 난 여기 편하고 공기도 좋고 근데 젊은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는 재밌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힘쓸 일 많은 전복 양식장에 젊은 혈기들이 들어오면서 나이 들었던 작업장 분위기도 한결 젊어졌다. 든든하시겠어요. 그나지 든든하고 이제 우리 없어도 이놈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힘도 세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잘하고 있죠. 지금. 한 차례 작업을 마친 뒤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문어 몰라요? 음식 준비를 하는데 수확을 한 전복 중 굵직한 것으로 몇 마리 골라 쓱쓱 썰어서 접시에 담아놓고 이날의 별미로는 붉게 활짝 핀 이것을 내놓는다. 결혼식 할 때 붉게. 바다에서는 문어가 장미고 전복이 백합이다. 그만큼 어민들에게는 어여쁜 수확물들인데 따끈한 전복죽도 빼놓지 않는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하고. 작업장 바닥에 한 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품앗이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출하를 맞은 양식장의 주인이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아침상이다. 마치 잔치집에 온 듯한 분위기다. 출하한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가 봐요. 그래, 3년 키 갖고 3년 키 갖고 이렇게 3년 만에 복귀 아주 특별한 날. 서로 일손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웃이 힘을 합해 전복 양식장을 풍성하게 일궈 나간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힌 이 집의 가족들은 아직 가시지 않은 전날의 피로함을 애써 떨쳐내며 새로운 하루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에 먹으면 시청하고 중심하고. 김 양식장을 하다가 10년 전 전복 양식장으로 전업을 했는데 어부의 아내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시간에 아침을 시작한다. 바다에 일찍 나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때 작업을 하니까 물 따라서 물이 싸지면 물이 빨리 가. 물이 이제 오후 되면 못 하니까. 일과를 시작하기 전 꼭 챙기는 것이 있다. 날씨 한번 구름 많음 북동에서 통풍이 초속 7에서 12m, 파고는 1에서 2m. 매일 이렇게 확인하세요? 매일 이제 바다에 가면 확인하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가서 예. 마음 놓고 작업을 하고. 예. 2년 전부터는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들어와 노 부부와 함께 전복 양식장을 꾸려가고 있다. 아들과 함께하는 출근길이 더욱 든든하다. 10년간 노 부부가 조금씩 늘려온 전복 양식일. 이날은 전복에게 먹일 미역을 새로 키우기 위해 나왔다. 무슨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경사 작업하러 왔다. 미역 경사요. 전복이 먹는 먹이값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민들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직접 키워서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주로 미역을 길러 채취한다. 이거 미역이죠. 이게 씨알. 미역이 많이 있구만 씨알이에요. 앞으로 2개 후에는 이제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미역 씨앗이 붙은 얇은 줄과 튼튼한 밧줄과 함께 엮어준다. 미역 타래가 돌며 밧줄과 하나가 된다. (100m) 길이의 미역 밧줄이 만들어졌다. 이런 밧줄을 차곡차곡 배에 옮겨 싣는다. 이 줄 하나하나마다 미역이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가로로 길게 고정돼 있는 기준 줄에 준비해온 미역 밧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단단하게 묶어준다. 든든하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많이 안 하면은 이거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미역 감아놓은 것도 다 버립니다. 돌리시오. 미역 밧줄을 조금씩 풀면서 배가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이때 동시에 대여섯 가닥씩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줄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혹여나 줄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들은 노심초사하며 어머니를 지켜본다. 파도 같은 게 너무 얼굴이니까 뭐 파도 근육 못 잡고 빠는 것도 있고 뭐 걸려서 빠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위험한 물에 이제 안 들어가죠. 물에 안 빠져가지고 위험하니까. 물이 이제 내려면. 한 차례 줄을 다 내리고 돌아와 다음 밧줄을 다시 배에 싣는다. 줄 엮는 작업을 마친 아들이 이번에는 함께 배에 오른다. 오늘 이거 줄 몇 개나 작업하세요, 밧줄? 오늘 한 50줄? 한 50줄 할까요? 50줄이요? 네. 겨울에 넉넉하게 미역을 얻으려면 이 시기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세 식구를 실은 작은 배가 파도에 일렁이기 시작한다. 잡아당기죠.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밧줄처럼 이들 가족도 서로에게 의지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억세게 헤쳐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이 줄과의 씨름이다 보니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다. 아니, 손 왜 그래요? 안 쓰던 손을 써서. 이제 바다 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 손으로 하는 일이죠. 다 맞잖아. 줄 땡겼던 손이고 다 손이니까. 손바닥 닳는 줄 모르고
이날도 50개의 밧줄을 모두 바다에 널었다. 팽팽한 밧줄의 힘을 견디기에 힘이 붙이는 노부부에게 곁을 지켜주는 건장한 아들은 파릇한 미역과 같은 희망의 새싹이다. 아드님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소랗고 편하고 오늘 아들이 도와줄게 소랍지가. 둘이 할 때는 힘들고. 그렇게 가족을 품은 바다는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던 날, 바닷가에는 무언가를 만들려는 자재들로 가득하다. 가두리 양식장 확장을 위해 새 틀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양식장에 사용되는 틀이며 전복집들은 필요한 자재를 일일이 주문한 뒤 손수 만들어서 사용한다. 우리가 먼저 가면 무조건 내려갈게. 먼저 가면 안 된다께. 총 48칸을 만들어야 하는 가두리 제작 작업. 끝을 반듯하게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좀 많이 바쁜 시기인가요? 지금에 좀 가두리 많이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때 가두리를 많이 짜요. 별다른 도구 없이 팔의 힘으로 올리고 밀며 조립을 하다 보니 수십 개의 판을 옮기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렇다고 미뤄둘 수는 없는 일이다. 가로 세로 틀이 자리를 잡았으면 연결 부위에 나사를 조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물이 들어올 때가 되기 전에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제작을 해나가야 한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던 일이라 이제 힘은 내가 다 할 수 없죠. 얘들로 가르쳐야 되고. 보람이란 건 너무 컸어요. 어민들이 이제 전복 잘 키워서 부자 되면 좋은 거죠. 조금씩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작업자들의 마음도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다행히 제 시간 안에 모두 완성됐다. 가두리 양식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지를 할 수 있는 말뚝을 수심 20m 정도 되는 바다 밑바닥에 무거운 쇠의 무게를 이용해서 박아주는 작업이다. 말목이 나는데 이제 뻘에 이게 들어가서 고정 다수로 이게 따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뚝들을 바다 밑에 촘촘하게 박아주는데 수심이 깊거나 날씨가 궂을수록 작업은 더 까다로워진다. 쇠 안쪽에 말뚝을 장착하고 바닥 깊숙이 밀어넣는데 이때 가판 위에서는 딸려 들어가는 밧줄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공중에서 출렁이는 쇠줄도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이러니까 위험해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시 조심해야 한다. 이 줄이 급하게 내려갈 때 차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막 흐트러져 가지고요.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우리들도 이 작업을 할 때만큼 긴장을 해요. 마지막 말뚝까지 모두 무사히 들어가고 난 뒤에야 한숨을 돌린다. 이렇게 박힌 말뚝의 끝에 부표를 달아 그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이곳에 새로운 전복집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물이 서서히 들어오자 새로 짜놓은 전복집이 바닷물 위로 두둥실 떠오른다. 이것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배 2대의 힘을 빌려야 한다. 배의 줄로 이어 단단히 고정을 시킨다. 엔진 한번 올려버려, 엔진. 밀지 말고 엔진 올려.
앞만 보고 가네요. 저쪽 갈게. 위풍당당하게 바다로 나서는 첫 항해길. 청년들의 호의를 받으며 제자리를 찾아간다. 저 멀리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에 만든 것은 48칸. 기존의 것과 합하면 총 96칸의 커다란 가두리 양식장이 완성된다. 한 칸에 약 1000마리의 전복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9만 6천 마리의 전복이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미리 박아두었던 바닥의 말뚝과 새 집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고정시켜주는 것이다. 작업자들끼리 손발을 맞춰 줄에 엉킴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래도 줄 작업하다 보니까 줄에 몸이 감길 수도 있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곳 바닷속에는 밧줄이 거미줄처럼 멀켜 전복 양식장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작업이 밧줄로 이루어지다 보니 묶고 조이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그럴수록 더욱 조심하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 여럿이 손을 모으니 전복집 확장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곳은 바다로 가기 전 어린 전복들이 자라는 곳이다. 깨끗한 환경 유지와 영양 가득한 먹이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4월 무렵 전복 암수를 수정시킨 뒤 육상 수조에서 5개월 정도 키워 어민들에게 분양하라는 것이다. 몇 마리예요? 한 800마리 될까 이게? 마치 완도 앞바다의 맑은 바닷물처럼 옥빛을 띠는 전복 지폐들이 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올해는 조금 어항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탈락도 많이 있고 뭐 그냥 이유 없이만 이렇게 지폐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또 어쩌겠어요. 뭐 자연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있는 만큼 우리가 갖고 그러는 거지 뭐 욕심 부려서도 안 돼요. 이것은 욕심 부려서도 안 되는 거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금세 폐사를 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온 정성을 다해 어린 전복들을 돌보고 있다. 밤이 내리면 먹이를 먹기 위해 생생하게 살아나는 전복들. 생명력 있는 어민들의 희망이 꿈틀꿈틀 기지개를 펴고 있다.